항복부 초음파 변변을 놓지 않는 노하우, 서울 OK 내과위원회 우승민 원장님이 강의하시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에서 우리가 초음파 스캔할 때 블라인드 포인트를 알고 또 이 아티팩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진단에 중요합니다. 인간이 챗 GPT보다 우수한 점이 바로 여기에 놓치지 않는 노하우였습니다. 그러면 박수로서 강의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병변을 놓치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메인 장비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의 병변을 찾는 팁 정도, 그리고 담낭과 치장 초음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이 3분, 나머지는 전부 초음파 강의를 같이 듣는 분으로 지금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초보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보험 상복부 초음파는 5개의 장기의 모든 영상을 남겨야만이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장기는 간과 쓸개, 담관, 췌장, 그리고 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메인되는 큰 장기가 간이고, 그래서 표준 영상은 14컷을 남기게 되는데 14컷 중에서 9컷이나 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췌장 2컷, 지비 2컷, CBD 1컷이 됩니다. 이 표준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는 표준 영상을 잘 남겨야 내가 만약에 이 초음파의 한계상 병변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놓쳤더라도 표준 영상을 다 남겨서 잘 관찰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나는 열심히 봤지만 그 병변은 초음파의 특성상 놓칠 수 있는 병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4개의 영상을 잘 찍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버 아나토미가 이렇게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음파에서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프트 롭의 스캔 방법하고 라이트 롭의 스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레프트 롭의 스캔 방법은 우리가 마치 갑상선을 초음파 스캔을 하듯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스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엽이 그냥 있으니까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 엽을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 스캔으로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이 마진 끝까지, 이렇게 보이는 마진 끝까지 관찰하면 되고, 이 반대쪽 경계를 심장의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심장의 변형부, 심장이 뛰는 것을 보이면 그 변형부까지 관찰하면 레프트 롭의 관찰이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롭은 또 관찰이 다른 게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캔을 이렇게 틸팅을 이용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스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돔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아래 지비와 키드니가 보이는 데까지 스캔을 하게 됩니다. 즉 스캔법이 다르기 때문에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경계선을 이렇게 캔틀리 라인이라고 해서 IVC와 GB로 가상의 경계선을 그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스캔할 때는 레프트 롭은 심장이 보이는데, 그리고 라이트 롭은 돔과 키드니와 GB가 보이는 데까지 그 사이를 관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노멀 사이즈도 좀 체크해두면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스캔할 때 이게 뎁스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뎁스를 조정할 때 위스를 조절하는데 위스를 15cm 정도로 놓고 조절하는데 그보다 더 커져 있다 그러면 비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사이즈를 알면 우리가 이 스캔할 때 이상 병변이 있다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포탈 베인이 보통 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혈관이 두껍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혈관인데, 그 혈관의 두께가 대충 1c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 위에 있는 게 얇게 펴져 있는 줄이 좀 늘어나 있다 그러면 덕트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점인 헤파틱 덕트에 이건 1cm 정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면은 그 관찰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코데이트 롭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코데이트 롭은 보통 크기가 우리가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이 라이트 롭의 요 길이의 3분의 1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인데요. 이게 2분의 1 이상 커지면 우리가 LC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데이트 롭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을 때 LC를 생각할 수 있다. 코데이트 롭은 S1 쪽이고 그 경계선은 IVC입니다. 좀 이따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텐데요. 20분 강의에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병변을 놓치지 않을 때 이렇게 쉐입이 또 있습니다. 이 파렌케말 쉐입이 이렇게 레프트 롭이잖아요. 레프트 롭은 여기 뒤에가 심장이 보이고 마진 끝까지 관찰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리고 요 끝 쉐입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블런팅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둘투둘한 병변이 있으면 미만성 병변인 LC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끝에 숨겨져 있는 메스가 보일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도플러를 이용해서 좀 관찰하거나 좀 확대해서 어째 영역이 혹시 져 있는 메스 부분이 아닌지도 생각하면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파란 게임 셰프에 대해서 또 더 얘기 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깨끗이 마진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뭔가 부서져 있는 듯한 마진이 보이면 이게 리버 시로시스나 아니면 헤파틱 디지즈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리니어 프로브가 요즘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서 이런 쉐입의 노듈라리티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할 경우 우리는 LC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에코제네시티도 우리가 병변을 발견하는 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레날 콜텍스의 에코가 리버와 비슷한데 이게 리버가 더 밝아졌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패티 리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리버와 스플린도 거의 비슷한 매스인데 이것과 그리고 판크레아스는 조금씩 밝아지는데 판크레아스에서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거나 리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것도 병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제네시스가 이렇다 정도는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처음에 기술할 때 위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병변을 발견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처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초음파를 하시는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냥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 이렇게 기술해야 됩니다. 저의 코에 메스가 관찰됐다, 한 1cm 정도 됐다, 이것은 레프트 롭에 있다, 이것은 라이트 롭에 있다, 이 정도만 관찰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술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보다 조금 많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의 구획을 좀 더 생각하면 좋은데, 구획을 나누는 건 혈관으로 보통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게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 이 두 가지 베인을 통해서 구획을 나누게 되고요. 구획을 나누게 되는데 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구획 설정에서 중요한 게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 그리고 리가먼트들인데요. 이 리가먼트 베너섬은 레프트 롭에서 S1과 S2, 3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GB, 올블레더의 앞쪽은 S4, 뒤쪽은 S4, 뒤쪽은 S5, 그리고 키드니 근처는 S6.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아까는 레프트 롭, 라이트 롭으로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거는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포탈 베인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여기 지금 S1이 있는데 IVC가 있고 IVC 위에 S1이 있고 리가먼텀 베너섬으로 S1과 S2가 구분이 되고요. 포탈 베인에서 S2와 S4가 구분이 되는데 이 GB에서 S4와 S5가 또 갈려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만 오늘은 구분해 두시면 오늘 실습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포탈 베인 이렇게 벽이 두껍게 생긴 브라이트 월의 혈관이고 한 1cm 정도 두께가 된다고 해서 혈관의 두께가 갑자기 딱 봤는데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덕트의 두께가 직관적으로 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면 포탈 베인이 1cm 정도 되니까 요거를 보고서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처음에 CBD 같은 경우 이게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7mm 이상이면 좀 넓어졌는데 우리가 넓어져 있다는 기준은 포탈 베인만큼 넓어져 있으면 좀 CBD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또 편합니다. 헤파틱 베인은 월에코가 이제 잘 안 보이는 혈관이죠. 그리고 좀 누르면 들어가 버리는 혈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획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데요. 구획 부분에서 처음에는 포탈 베인 외에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면 이 라이트 롭을 봤을 때 혈관이 안 보이는 데면 돔까지 관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헤파틱 베인이 보이면 그 정도보다 좀 더 슈퍼피셜하게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포탈 베인이 보이면 중간쯤 보고 있다, 그리고 집이랑 키드니가 보이고 있다. 그럼 난 제일 아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초보가 봤을 때는 주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내가 이게 랜드마크를 삼아서 기준하는 기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영역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가먼트 베너섬이죠. S1과 S2. 코데이트롭은 아까도 크기를 좀 볼 수 있다고 했죠. 평소에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커져 있으면 좀 이렇게 리버가 좀 딱딱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GB와 키드니 얘기도 아까 했듯이 키드니 옆은 S6입니다. 그리고 GB 옆은 S5.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리고 루틴 소노 스캐닝인데요. 이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스캔해서 들어오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스캔해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을 해나가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사장님 스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레프트롭을 관찰합니다. 롱지튜디널하게 관찰하고 트랜스버스하게 관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때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여기가 자이고이드 프로세서거든요. 자이고이드 프로세서 아래에서 관찰합니다. 서브스터널이기 때문에 이 뼈 아래쪽에서만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프트롭을 관찰할 때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캔이 위아래로 이 틸팅 없이 그냥 슬라이딩하면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획이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삼각형 쪽을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이 뼈에 부딪히는 데까지 슬라이딩하면서 관찰해주면은 놓치지 않게 팁까지 이제 각도 있는 부분까지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롱디튜디널하게 관찰하고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관찰한 다음에 트랜스버스하게 관찰합니다. 저는 트랜스버스하게 관찰할 때는 위아래에서 약간 최대까지 올려서 아래까지 쭉 떨어지면서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장이 보이는 마진 끝까지 잘 관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뼈를 따라서 근데 이제 간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좀 내려주는 거예요. 호흡을 이용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거나 배를 불룩하게 하면 횡격막에 의해서 간이 내려갑니다. 내려간 간을 이제 왼쪽 관찰이 끝났으니까 오른쪽 관찰할 때는 위아래로 패닝하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롭은 워낙 크니까 라이트롭에 관찰한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이제 인터포스탈 스캔에서 관찰합니다. 인터포스탈 스캔은 뼈와 뼈 사이를 관찰하게 되는데 관찰하는 부위마다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보이는 거 관찰을 다 못했을 때는 다음 레벨에서 관찰하면 되고 이 인터포스탈은 아까도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거나 횡격막을 내리거나 배를 불룩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인터포스탈은 다르게 폐호흡을 이용합니다. 폐를 처음에 호흡을 시키지 않고 관찰하다가 호흡법을 이용해서 폐가 보이는 부분에서 돔이 가려지는 부분을 호흡을 하다 보면 치울 수 있거든요. 환자분 호흡해보세요 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왔을 때 잠깐 멈추고 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스캔법은 김일봉 원장님 스캔대로 1번, 2번, 3번, 4번 인터코스탈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스캔법은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스캔법을 자기가 딱 하는 루틴을 정해놓지 않으면 꼭 영상을 빼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보일 경우는 지금 찍은 영상에 감동을 받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찍었어 감동을 받다가 다음 영상을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루틴하게 내가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캔법들은 이제 거의 다 오늘 핸즈온을 하실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롱디튜디널 트랜스버스 이렇게 여기는 거의 수직이죠. 여기는 근데 약간 이 구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네. 호흡조 그리고 압박이 또 중요한 게 이 복부 초음파는 이제 진짜 가스와 싸움입니다. 가스와 싸움. 여기가 진짜 배에 가스가 많아서 배 나온 분보다 힘든 게 가스 많이 찬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실제로도 호흡법 앉아서도 해볼 수 있고 자세를 이제 데쿠비투스로 돌려서 가스를 치워보기도 하고 잘 눌러서 췌장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면 눌러서 빼고 하다 보면 가스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이용해서 가스를 치우면서 보기도 합니다. 간의 병변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의 병변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병변일까 뭐 캔서일까 이런 생각 정말 할 거 없습니다. 간은 이렇게 깨끗하게 뒤로 쇄도행이 보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시스트입니다. 완전 무에코죠. 집이 안쪽에 에코와 같습니다. 요 에코를 시스트고 처음에는 요 에코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 CT 찍으러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초음파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시스트가 나오면 끌고 가고 시스트가 아니면 찍어보십시오. 처음에 나중에는 좀 더 익숙해지면은 이런 헤만지오마 정도까지도 내가 끌고 가볼 수 있습니다. 헤만지오마는 뭐 몇 개월 팔로우업 해보자. 이제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깨끗한 하이퍼 에코익한 메스죠. 이런 걸 헤만지오마라고 하는데 패티리버일 때는 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무조건 영상이 서로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패티리버가 심할 경우에 저에코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병변처럼.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이상한 위치에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HBV나 HCV나 뭐 LC나 이런 병이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보이는 게 메스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병이 아닐까. 그냥 헤만지오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HCV는 HBV나 HBV 같은 아니면 LC 같은 언더라인이 없을 때 메스가 실제로 캔서로 보이는 경우는 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ACCC죠. ACC는 정말 여러 가지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일부러 갖고 온 이유가 해만지오마 같잖아요. 해만지오마 같은데 주위로 이렇게 약간씩 하일로가 있잖아요. 요거 캔서로 나왔습니다. 특히 아무리 해만지오마 같아 보인다. 이건 자신 있게 해만지오마 같아 보여도 만약 이 환자가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을 경우, 아까도 말했던 간에 대한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은 CT를 찍어보는 게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또 이런 할로 말고도 이렇게 처음에 ACC가 나올 경우 정말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입자가 묻혀지면서 저의 코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코로 보이고 일레귤라리티가 좀 있다 그러면 꼭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도 ACC를 진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로를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포탈벤 트롬보시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위만성 질환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위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건 패티리버인데 뭐 이런 거 다 지나가고, 패티리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신장의 에코제네시스랑 비교해서 보는 거. 요거보다 밝으면 일단 마일드 패티리버 이상은 줘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혈관의 벽에 포탈베인의 벽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은 포탈베인의 벽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뭔가 흐리흐리하게 보인다 그러면 오도레이트 정도 주시면 되고요. 아래까지가 잘 안 보인다. 이거 횡격막 부분이죠. 횡격막까지도 안 보이고 혈관도 막 잘 안 보여. 이러면 우리가 시비어 패티리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키드니 보고 혈관 벽 보고 그리고 아래 벽 보고 딱딱딱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티리버일 때는 패스트 페어링이 이렇게 관찰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변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심해도 되는 정도의 부위를 얘기해드리면 이게 지비 주위 그리고 이 4번 이렇게 지비 바로 앞쪽 부분은 이렇게 패스트 페어링이 잘 생깁니다. 이쪽에 피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름이 여기서 잘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모양이 이렇게 이레귤라리티가 있긴 한데 워낙 부위도 내가 생각하는 부위에 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별다른 언더라인이 없다. 그러면 한 번씩은 끌고 가도 됩니다. 불안하면 CT 찍으시고요. 그리고 크로닉 리버 디지즈. 처음에 초음파 하신 지 얼마 안 되면 이게 이 미만성 간질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크로닉 리버 디지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다. 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주기 어려우면은 좀 관찰하면서 변화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이분은 조금 화면이 앞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좀 거칠거든요. 진짜 좀 입자가 붉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르면은 이렇게 패티리버를 줄 수 있는데요. 패티리버가 크로닉 리버 디지즈를 줄 수 있는데 다만 패티리버일 때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잘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패티리버일 때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랑 병합된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이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장 정대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LC에 가까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화학의 특징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돼도 뭐 경도에 불규칙이거나 베네레트나 불규칙이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기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간 탐성도 같이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초음파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장착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로 진단할 수 있는 증거는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어사이티스 있으면 뭐 그냥 LC고, 또 이게 되게 착각하는 게 많아서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가 GB월의 비율인데요. GB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LC가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레지던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밤에 혼자 판독을 하다가 GB월이 두꺼워져서 이거는 갑자기 콜레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보내서 이제 아침에 야단을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포탈베인 확장이 있는데 포탈베인 1cm니까 보통 옆에 있는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쩝쩝쩝 찍혀있는 그 표의 한 칸이 1cm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평소에 보이는 포탈베인보다 좀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LC 지금 이건 보면 확실히 거칠어져 있죠. 이 정도 거칠 건 알 수 있겠죠. 포탈베인 좀 두꺼워진 거. GB월의 비율. GB월의 비율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골 블렌더인데요. 지금 시간이 15분 잘 맞출 거예요. GB월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기 전에 GB월을 이제 보시면 GB월에 이제 우리가 폴립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업하신 분들은 이 폴립이 생기면 1년에 한 번씩 GB를 관찰하는 경우에 소노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GB는 항상 확대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GB를 다 볼 때 이 GB의 펀드수를 볼 수 있는 펀드수를 잘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브스터널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서브스타일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GB의 그 펀드수 부분을 잘 볼 수 있고 GB의 넥은 인터코스탈에서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B를 볼 때 인터코스탈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서브코스탈에서도 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같이 봐주고 꼭 벽도 확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GB에서 뭐 이렇게 폴립이 있거나 다른 쪽에서도 폴립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아까 14장 말고도 추가로 그 병변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사진을 좀 더 추가로 남겨주시는 거 꼭 해주시면 좋고요. GB의 월 두께가 있잖아요. GB의 월 두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환자분이 생각보다 금식을 잘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을 자기는 이제 완전히 굶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물을 먹고 왔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GB월이 이렇게 어떤 불규칙적인 두꺼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병변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미만성으로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진 게 관찰됐다. 그러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그냥 물을 먹고 왔는데 금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환자한테 꼭 물어서 체크해 보는 것을 초보일 때는 되게 많이 하실 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요. 직경들은 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항상 공복이 중요하다. 커피도 안 되고 담배 대표도 수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했는지 만약에 벽이 두꺼워졌다면 무조건 이제 뭐 루아우 크로닉 뭐 콜레시스타티스 뭐 이렇게 적지 말고 환자분 커피 드셨나요? 뭐 물 마셨나요? 아니면 담배 피셨나요? 이런 거 꼭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 루틴 스캐닝은 보통은 이게 요 아래에서 하나 하죠. 보통은 이제 레프트롭과 라이트롭이 넘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포탈 컴플라이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서 GB가 있는데 우리가 포탈 베인보다 GB는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을 할 때 더 아래를 바라봐야죠.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포탈 베인이 관찰되는 데서 좀 더 아래를 바라보면 GB가 보입니다. 근데 GB는 고정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꼭 거기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만. 그 주위를 스캔하면 된다.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췌장은 이제 바로 다음 강의가 췌장이더라고요. 제가 3번부 강의를 준비했는데 췌장에서 제가 그냥 다음 강의가 너무 췌장 강의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 가지. 췌장 처음에 스캔할 때 잘 못 찾는 분 많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스캔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든지 창이 있으면 스캔이 쉬워요. 창이 스캔이 쉬운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쓸 수 있는 창이 리버예요. 리버를 끌어간다고 하면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리버가 관찰될 때 리버를 최대한 보면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십시오. 그럼 리버를 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초보가 그 판크레스를 되게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크레스가 있는 부분들이 그 엔트롭이 있는 부분이랑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눌러본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환자분이 뼈 다치니까 그쪽을 눌러본다. 그 첫 번째는 간을 끌고 간다. 두 번째는 많이 잘 눌러본다. 세 번째는 물을 먹여본다. 물을 먹여 언제쯤 보면 되느냐? 한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되고 5분이면 충분히 엔트론까지 가잖아요. 쭉 지나가니까. 그래서 물까지 먹여서 본다. 그래도 안 되면 앉아서 본다. 이렇게 앉을 때는 이렇게 뒤에 좀 기대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잘 안 보이는 췌장을 좀 극복할 수 있고, 췌장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췌장에 병변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느냐? 무조건 까맣습니다. 췌장은 시스트도 중요한 병변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트도 악성이 될 수 있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은 잘 봐서 덕트가 늘어나 있거나 시스트가 관찰되면 CT를 찍으면 된다. 간단하시죠? 췌장의 병변이 내가 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췌장이 까맣게 보이면 CT를 보낸다. 할 수 있겠죠?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20분이라 끝났습니다. 네, 우수민 선생님 강의는 정말 알기 쉽게 잘 하셨습니다. 질문은 다 두 강의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췌장질환 초음파 소견입니다.